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전 이건 못하겠네요. 그래서 아니, 제가 봉이니까. 예, 옛날 또 예. 개그맨이 또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색하네요. 우리 복장이 좀 웃기지 않나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한 명은 마이를 입고 한 명은 마이를 벗고. 사실 이걸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근데 너무 똑같잖아요, 안에는. 뭐 거기까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아니 또 청취자분들이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바뀐 뭐 네.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는 성북동의 근대에 있었던 왜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자치운동으로서 성북구락부와 성북정회 그다음에 각 시대별로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을 네. 살펴봤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또 연결을 되게끔 하려면 또 이 삼산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못했는데 일종의 이것도 주민자치운동의 연장에 있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의 학교,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교의 최초가 아마 삼산우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성북구 1908년에 만들어졌다고. 빠르네요. 예. 1900년.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성북구만 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전국적으로 학교를 만드는 붐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성북구에서도 이제 생긴 거고 1908년이면 이제 시기가 상당히 앞선데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권을 빼앗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만든 거고 이게 더 대단한 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북동 사람들의 자치적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라든지 어떤 이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그렇죠. 십시일반 또 돈도 모으고 또 그렇죠. 선생님들도 또 스스로 모집을 해서 또 학생들도 모집을 해가지고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게 무상교육 기관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야, 무상교육이라 지금도 그쵸. 요새 뭐 급식 무상교육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럼 뭐 등록금 교육비도 그러면은 예, 오. 무료였던 것 같고요. 소품 대단. 같은 것도 심지어 이제 어떤 독지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갔던 것 같고요. 야, 멋지네요. 성북동. 예, 그리고 이제 뭐 준비물 같은 것도.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몇몇의 어떤 독지가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서광훈이라는 인물도 네. 이삼산학교 교사로서 그렇죠. 교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성북구락부 활동을 하면서 삼산학교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이게 이제 더 이상 삼산학교가 운영 안 되겠다 할 때 그쵸, 구락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가지고 학교를 계속 유지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안 보이는 또 뭐 안 보인다 보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재력가 황수연이라는 분이 또 기금이나 어떤 이런 걸 많이 또 예, 그렇죠. 많이 또 내셨네요. 초반에는 황수연이라는 분이 가장 중요한 분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보면은 봉씨라고 돼 있습니다. 봉씨, 이름도 이거 그 호도 좀 아니 봉씨가 이게 호예요? 뭐예요? 그 직책의 이름인데요. 내시의 직책입니다. 내십니까? 예, 내시 출신이십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요거는 좀 있으셨나 본데. 예, 돈이 좀 있으셨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삼산학교가 한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많이 또 도와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성남에 계셨던 분이 또 김일엽 스님과도 삼산학교와의 또 관계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있는 게요. 네. 이제 1930년대에 이제 그 하윤실이라는 분이 이제 교장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그분의 부인이 김일엽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의 부인으로서 이제 교장의 부인이기도 했고, 근데 워낙 지식인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잠깐 유명하죠. 동안 근데 예. 근데 뭐 세 명의 근대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죠. 뭐 나혜석, 그쵸. 김일엽. 김일엽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잠깐 동안 이제 학교의 선생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태준의 작품 속에서도 삼산 학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태준의 작품 속에서는 저기 이제 손거부가 아니라 저기 누구냐 달밤에 네네.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황수건. 예 그렇게 삼산학교 합쇼 뭐 예. 탭쇼 말투에. 네, 합쇼하는 그 말투에 그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삼산학교에서 이제 소위 말해 급사라 그래야 되나 앞에 이렇게 지키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일본
에서 온 어떤 그 소위 말해 지금과 같은 장학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은 실수를 해서 이제 잘리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예,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를 되게 그럼 덤덤하게 그려놨는데. 뭐 이왕 이태준의 작품을 얘기를 했는데 이태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황수건 나오는 게 이제 달밤. 그렇죠, 달밤이죠. 그 내용에서 황수건이 방금 말했듯이 학교를 지키는 네, 사람한테 잘려가지고 일을 했던 게 뭐죠? 신문 배달 보조를 합니다. 아. 신문 배달원은 못 되고요. 신문 배달 보조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나중에 이것도 되게 슬픈 이제 황수건은 되게 슬픈 아이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를 하다가 이제 성북동이 하나의 권역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새로운 신문 배달원을 뽑아야 되는데 황수건은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세상은 되게 냉정하고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약간 모자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되게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신문 배달을 맡게 되고 황수건은 그 보조 배달원에서도 이제 잘리게 되는 네. 그런 지금 것들이 그래서 이태준의 작품 세계를 보면 항상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눈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의 엘리트라고는 하지만 이제 중산층이고 교양도 있지만 서민들의 삶과 어떤 환경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작품 속에서도 그렇죠. 성북동을 풍경이라든지 그런 걸 참 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북동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중산층, 그러니까 뭐 그 마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중산층들이었는데 이태준의 소설에 나오는 성북동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송거부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송거부도 사실은 그 성북천 옆에 국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건 이태준이 나중에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그렇죠. 것과도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준 선생의 작품 중에는 오목녀도 있지 않나요? 예, 오목녀도 있고요. 근데 그게 영화로도 네, 영화 그때 아마 그거를 나온규 아닙니까? 나홍규가 만들었죠. 그렇죠. 대박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 연결은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이태준과 나홍규 또 뭐 예. 김일혁 다- 이 지금 화두 하나 갖고 지금 벌써 몇 명의 인물들이 이렇게 걸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태준을 딱 시작해서 가면 인물들이 줄줄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태준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는 뭐 동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잡지를 보면 문장이라는 잡지에 네. 이게 쭉 있는데 그 9명의 그 단체 이름이 뭐죠, 그거? 그 구인회인데요. 이건 이제 그렇죠. 문장은 이제 구인회 해체된 다음에 나오고 네네. 이제 구인회라는 사실 이름을 되게 간단하게 지었더라고요. 9명이니까 구인회 하자. 아, 뭐 독수리 오영재처럼 9명의 우리 문학가들 한번. 제가 이게 독수리 원제에서 웃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웃었네요. 그래서 아, 네. 아니,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네.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럼 구인회가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있으시죠? 뭐 이제 구인회는 계속해서 멤버가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떤 멤버가 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수는 없지만 좀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는 이제 정지용, 그다음에 정지용. 이상, 이상. 그다음에 구보 박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박태원. 이렇게 지금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호석이나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멤버들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구인회가 처음에는 9명이라서 구인회인데 그 9명을 계속 유지한 것 같지는 않고 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중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 바뀌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구인회가 이제 이렇게 막 뭉칠 시점에 뭐 카프 문학 뭐 이런 거와의 또 관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카프 갑자기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 카프 뭐 그 국어 시간에 학창 네. 시절 때 달달달 외웠던 예. 게 바로 뭐 카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카프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사회주의 문학인데 사회주의 문학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문학은 이제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돼. 그러니까 대중이 어떤 의식화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카프를 해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아주 맹위를 떨치던 것으로 저도 사실 문학 전공은 아니라서 근데 문학 전공 아닌데도 예. 많이 알아요. 예, 맹의를 떨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구인회는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카프를 막 반박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는 지향점이 순수한 문학, 요새는 이제 순수 문학이라고 안 하고 현대 뭐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더니즘 문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서 카푸아는 이제 예전에 이제 대척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둘이 이렇게 막 갈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네. 아무튼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다른 단체로서 구인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라는 잡지에 참여했던 그 작가들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이란 잡지 표지와 관련돼서도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장이라는 잡지는 이제 구인회는 해체가 되고요. 나중에 해체가 되고 이제 구인회 멤버였던 핵심 멤버였던 정지용이나 이태준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잡지를 만드는데 그 이태준이 살던 수원산방이 성북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찻집으로. 예. 그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무장길 앞쪽에 보면은 지금은 집이 없어졌는데 거기 노시산방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무슨 나무가 있지 않나요? 예, 거기 감나무인가요? 늙은 대나무가 열리는 집이다. 늙은 감나무가 있는 집이다. 그래서 노시산방인데 그 집에 이제 살던 사람이 근원 김영준입니다. 아, 그 유명한 그 미술 평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미술가이기도 하고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 노시산방 이제 그 이태준이 이사 온 게 성북동 이사 온 게 1933년이고요. 그다음에 만해 한용운이랑 같네요. 예, 같은 해 1933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1934년에 김용준이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둘이 또 친구예요. 그래서 또 밤에 또 한 잔씩 좀 했겠네요. 또. 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노시산방이라는 이름도 이태준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그렇게 친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강성무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장의 어떤 겉표지 그림을 거의 김용준이 써주기도 하고 또 김한기 화백도 있던 것 같죠. 그쵸 이제 김한기 화백은 계속 이렇게 몰아서 질문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야지 분량 거기 많고 나는 좀 쉽게 가려고. 그래서 예,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원 김용준이 이제 나중에 그 노시산방을 넘기고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집을 이제 김한기한테 수하 김한기한테 이제 넘기고 가는 건데요. 근데 그때는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하 김한기에서 이제 수를 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한기의 부인이었던 김양한에서 향을 따서 수향삼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줘서 김용준 선생이 있을 땐 노시삼방. 그렇죠. 김한기 화백 있을 때는 이제 수양삼방. 이제 같은 집인데 다른 이름인 거죠. 또 그리고 사실 또 그 그림도 그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가져오겠는데 그 수양삼방이라는 그림을 그려줘서 김용준이 그 두 분이 있는 걸 해서 이렇게 이게 좀 방송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김한기 선생의 또 부인인 그 김양한이 또 아까 구인의 멤버였던 이상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름 변동님이었고 네, 변동님. 예, 이상의 부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이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해서 화장하고서 수습해서 미야리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묻어준 사람도 이제 병동님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근데 되게 대단한 분인 게 김한기 화백의 작품들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아는 김한기 선생의 어떤 작품들을 다 보호하고 알렸던 사람도 이 김양한 선생님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신 거죠.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김한기 화백의 또 유명한 작품 중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이런 것도. 네, 진짜 오늘 날려먹으시려고. 아니 그 또 네. 시랑도 연결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글은 또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김한기 화백은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의 모티브가 된 거는 그 성북동 비둘기로 쓴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저녁에 예, 노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정다운 네. 너 하나 뭐 이런 거든. 네, 노래라도 죄송합니다. 좀 노래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음악 그래서. 방송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모티브를 따서 김한기 화백 그림에도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뭐 이태준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인의 또 문장이라는 잡지, 그다음에 또 이제 미술인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인물만 볼 게 아니라 이 네트워킹이 네, 아주 30년대 중요하죠. 네트워킹이 중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답하라 1930년대 하면은 뭐 그렇죠. 주요 인물들은 다 연결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언급을 살짝
안 했지만 사실 한용운 선생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도 또 뭐 위창부터 또 다 연결. 네, 한용운 선생님도 있고 한용운 선생님의 이제 독립운동 33인 같이 대표해서 33인을 했던 오세창 선생님도 성북동에 사시면서 고려를 잠깐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오세창 선생님은 또 간성 전현필 선생님 멘토 같은 역할을 하셨고, 정신적인 또 지주시고. 또 간성 전현필 선생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태준하고는 아마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휘문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이 성북동 인맥들이라 사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즐거운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산학교들도 쪽에 연결. 물론은 뭐 백석 같은 경우는 여기 연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상사가 또 여기 있어가지고 연결은 되는데. 그렇죠. 오산학교는 워낙 명문인데 거기 이제 백석도 나오고 거기 황순원도 네. 아마 거기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김소월도 거기 출신이고요. 또 거기도 되게 대단한 학교죠. 명문인데. 우리 보통 교과서 이렇게 청년 시절에 학교 다닐 때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은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맥과 그 선후배 아니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 상당히 중요했네요. 또. 근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교육기관이 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문학계 아니면은 뭐 미술계라는 어떤 개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그 되게 진짜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하는데 정말 다 한 다리 건너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보다는 뭐 이게 그들이 뭐 이렇게 끌어주고 당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서로 알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 이태준 선생도 뭐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미남이신 것 같아요. 그 약간 억울한 게요. 그 이상도 그렇고요. 뭐 백석도 그렇고. 예, 이게 다 이- 미남들이야. 예, 기분 나빠. 예, 능력도 좋으신 분들이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박 팀장은 왜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까? 아우, 저는 뭐 이분들하고 비할 게 아니죠. 이 엄청납니다, 이분들이. 예. 우리 같이 복싱을 한번 배우고 싶지 않을까? 살을 빼야 되는. 복싱은 사양하겠습니다. 계속. 예.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문학 미술 쪽의 인물들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요새 뭐 용역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북동에 특히 독립운동가를 또 많이 찾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예 맞습니다. 많이 찾았고, 사실 그것도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성북동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좀 잘 거의 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통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경성제국대학, 지금이 이제 서울대지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그렇죠. 그죠?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안암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이러면서 성북구 지역 자체가 그 어떤 민족교육이 아니고 정성제대로 민족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육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진 동네로 돼 있어서 학교가 있으면 또 그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주거도 그렇죠. 연결도 돼 있고. 그리고 뭐 당시 경성제대 다닌다고 해서 꼭 친일파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엘리트나 네. 지식인으로서, 그러면서 성북동이 되게 중심지로서 이렇게 된 네.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밀정이라는 영화도 보면 황옥을 중심으로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독립운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밀정도 영화를 보면서 어땠나요? 그 나중에 또 의열단 특집을 할 텐데 이게 같이 우리 연휴 때 봤잖아요. 남자 네, 둘이서 밤 저는 10시에. 이렇게 네? 네, 일단 스포가 되기 때문에 영화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네네네. 근데 저도 그 강성 목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친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박수진 팀장님 독립 운동하셨던 분들 후손들을 그 예. 녹취라고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예. 구슬을 이렇게 하러 가시면 꼭 한마디씩 하신다면서요. 3, 40년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 독립을 과연 할까라는 거, 그다음에 친일파들을 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뭐 친일파들을 욕하지 뭐라고 말라는 것까지는 했었어요? 아니고, 얘기 제가 좀 그때 해주세요.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 손자분을 네. 찾아뵀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정릉에 아직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이영 선생의 아들이죠. 아들도 이규창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독립 유권자세요. 그분 영상은 서대문연구소 지하에 가면 나옵니다, 아직도.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인품이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네네. 친일파라고 해서 다 인품이 나쁜 사람만 있던 것도 아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선택의 문제였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고 흠 없는 사람들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옳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인품 좋은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면 친일파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심장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열단의 뭐 김호봉이라든지 우리 영웅으로만 기억을 했는데 그 손자분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조차도 인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독립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면 그렇게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존경하는 인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선택을 해서 독립운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원래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라는 거죠. 네. 예. 멋있네요, 박 팀장님. 아니 저는 그분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라.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학과 미술과 이제 독립운동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만해 선생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생략을 할까요? 어떻게? 아니, 그래도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요. 이제 만해 선생님 인맥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네, 그럼 하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주변 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만해 기념관에서 전시하더라고요. 만해 네네. 신무장 시대에 그 주변 인물들 그 유품들이나 뭐 이런 거 전시를 하던데. 사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일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같은 성북동 사람으로 조지훈 선생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조지훈 선생님. 그러니까 1937년에 이제 그 시무장에서 김동삼이라고 일송 김동삼 네네네. 선생이라고 사실 청산리 대첩 때도 이제 김자진 장군을 돕기도 하고 이런 위대한 분이셨는데 네. 서대문연구소에서 1937년에 옥사를 하십니다. 그때 네네네. 이제 아무도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 때 한용운 선생님이 이제 가서 시신을 찾아와서 5일장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성북동이 안 살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지훈 조헌영 부자죠. 조헌영 선생이 아버지, 네네. 조지훈이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분이 그때 이제 성균관 쪽에 살았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성균관 쪽에 계시다가 같이 와서 이제 어떤 그 장례를 도와주고 사실 그 기록을 조지훈 선생이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질문해 봅시다. 이제 이 얘기는 더 잘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또 왜 그러세요? 이 얘기는 사실 저보다 더 강성 목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가야 감사하겠습니다. 되는데. 네. 네. 그 뮤지컬 심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만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다 1920년대 특히 북촌 아니면 문학 작품을 많이 썼던 인제에 있는 백담사 뭐 그 시절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그래서 이제 또 박 팀장이랑 같이 또 우리 문화원 식구들이 보훈처에 또 학술회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게 선정이 돼서 만해의 시무장 시대라는 타이틀로 학술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 시무장에서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제일 좀 부각이 됐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 일송 김동삼 선생 그 이 일송정 할 때 그 일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래를 남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화가 있었고 또 조지훈 선생의 그 부자지간에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반이 한양 출시들인데 또 영양에 주실 마을이 있고 또 거기를 또 지나가려면 그 내압 안동의 내압 천전 마을을 지나가야지 영양에 주실 마을로 가기 때문에 친인척 집안이더라고요. 의성김씨 집안이. 그러니까 김동산 선생이랑 조지훈 선생이랑 그렇죠. 친인척 이렇게 먼 친인척 예. 관계였어요. 근데 또 이 조지훈 부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김동산 선생님 장례식을 또 만해 선생님 집 시무장에서 하니까 또 안 그렇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만해 선생님이 그 추모사 같은 거를 써서 직접 안 읽고 그 조원영 네네. 그 이제 조원영 선생님한테 읽으라고 고향 후배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그 한용운 선생님도 그 둘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또 됩니다. 재밌는 게 그 누구보다도 조지훈 선생의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논문도 보면 만해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만해 연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만해 연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가 있는데 신무장에서 또 승무를 저희도 공연도 한 번 했었죠. 기획을. 네, 했었습니다. 네, 저의 그
주장으로 이렇게 네. 하긴 했는데 잠시 안내를 드리면 이 뮤지컬 시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의 공연이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월 이 1일은 방송이 하지 아마 않습니다. 10월부터 나갈 것 같으니까 10월 8일, 10월 15일 정도 토요일 11시에 이제 가시면 시무장에 가시면 뮤지컬 시무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안내를 할게요. 제가 또 홍보 또 네. 이제 그 성북 진경 축제 페스티벌이 이제 10월 8일, 9일, 그다음에 15, 16일 날 물론 그 사이에도 쭉 있는데 8일, 9일에는 이제 한성대역 분수마루에서 예. 또 한다고 해요. 근데 또 저희랑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컨셉으로 성북 진경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문장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문장에 이제 글을 실었던 분 중에 되게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육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육사 선생님이 청포도, 절정, 광야 다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쓰신 곳도 성북구 종암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맞네요. 저희 성북구는 인물로는 뭐 그렇죠. 예, 인물로는 정말 예.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 이렇게 쭉 하면은 책 나오겠는데요? 예, 책이 진짜. 나오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성북구 안에서 살던 분들의 어떤 그 당시 사시던 시대의 삶들을 조금이라도 추적할 수 있으면 네. 정말 좋은 성북구의 스토리텔링과 이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좀 욕심인데 좀 구청이나 뭐 시나 좀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런 지역의 어떤 인물들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자료 수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창고도 없고 자료실도 없고 아카이빙 시스템이 좀 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원래 갑자기 시사고발로 바뀌었어요. 시사고발 분위기가 근데 이거.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성북동 아까 전 강성봉 국장도 언급을 했지만 그 성북동 용역을 하면서 그 새로운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만 계속 해서 그렇지 서울시 전체 혹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발굴되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기초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조금 잘 찾아서 선양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독립운동한 분들한테 이제 겉으로는 막 우리가 그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맨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의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하게 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아 이게 참 성북구 특히 성북동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근대화 가정 속의 모습들, 뭐 독립운동의 모습들, 또 문학, 예술, 미술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진짜 이야기거리가 많고요. 이 단순히 이게 이야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선양 사업도 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고증도 하고 해서 무언가를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또 애양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모티브의 역할을 좀 저희도 잘해야 될 거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다 동감하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아까 안 한 게 있는데 삼산학교 얘기하다가 쭉 넘어왔잖아요. 네네네. 삼산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네요. 삼산학교가 어딘지도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죠? 지금 성북초등학교가 삼산학교입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성북초등학교 출신 분들 그리고 성북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보니까 삼산학교가 그래서 1939년에 이제 4년제에서 6년제로 승격이 되고요. 네네. 1942년에 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1946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공립학교로 인정을 다시 받으면서 지금의 성북초등학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서 네. 성북초등학교가 지금도 학생 수가 많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뜻깊고 유서 깊은 어떤 그 주민 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여전히 성북
성북구의 면면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네. 성북구의 큰 자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아유, 듭니다. 멋집니다. 성북초등학교 출신 같아요. 아,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홍보대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북동의 근대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또 다시 주제별로 또 뭐 의열단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만해가 됐든 이태준 선생님이 됐든 그렇죠. 특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방송을 했으면 하는. 사실 뭐 만해 선생님이나 이태준이나 여러 사람들은 그 이분들 한 분만 가지고도 특집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네네. 이거는 오늘은 소개하는 걸로 그치고 앞으로는 네네. 이제 좀 더 차차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경 사진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북동의 이제 근대 이후의 현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성북천에 있는 건데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구 본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또 등록문화재가 됐고요.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쌍다리 앞이잖아요. 쌍다리. 그렇죠. 지금도 이 건물 잘 남아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시면 밑에 초가집들이 보이는 것도 이게 1955년인데요. 55년까지도 성북동이 이랬다라는 것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북동의 현대,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부터 아니면 뭐 광복 이후의 상황, 그 다음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습들 중심으로 예, 한번-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할 말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저 이제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죠. 많이 이번에 너무 저한테 말을 많이 넘겼다는 생각을 하고 당했죠 있어서 저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자료를 조금 더 예. 좀 좋은 사진들이나 자료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두 명은 좀 초대를 합시다. 네, 우리도. 저희도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서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북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